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금융으로 지배하게 되었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리를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영상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대항해 시대라는 게 있죠.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 이때 막 유럽에서 뭐 여기 이제 막 신대륙 발견하고 막 노예 만들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노예 만들고 그죠? 막 뻗어나가는 시기예요. 슬슬. 그럴 때 은행이 처음 생겼어요. 은행이 처음 생겼어요. 이런 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은행이 뭐 생겼고, 자,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나폴레옹 전쟁 1800년대입니다. 나폴레옹 때 이 사람이 전쟁을 막 일으켜가지고 이제 프랑스인데 유럽을 이제 막 거의 막 다 먹으려 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때 이제 전쟁을 하려면은 은행한테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돈이 필요하니까. 이때부터 세계 1차 대전 1차 대전까지 이제 은행이 엄청 세졌어요.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세계 2차 대전 때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최강국이 됐죠. 미국이 최강국이 되는데 이때 막 원래 이제 대영 제국이 제일 세는데 미국이 대영 제국 민족 자결주의 아시죠? 해가지고 뭐 다 독립시켰잖아요. 그 대영 제국을 되게 약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영국은 이제 이때 미국 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미국이 이제 망가진 유럽을 막 복원도 시키고 마셜 플랜이라고 복원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게 있어요. 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때 금본위 제도 달러.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달러를 기반으로, 모든 금을 기반으로, 세계의 모든 금을 기반으로 이제 화폐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브레튼 우드거든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달러가 최강의 화폐가 되었다. 세계에서. 이 금본위제 하나로.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게 지금 1944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44년인가 45년인가 그런데 1971년에 닉슨이 이제 금본위 안 해 이랬어요. 안 해. 이때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졌어. 져가지고 거의 이제 막 망할락 할 거, 그 위기가 왔었어요. 위기가. 돈이 없어. 그래서 꼼수를 쓴 거예요. 이제 군번이자 안 해. 신용으로도 이거를 기반으로도 화폐를 만들 거야. 발행을 할 거야. 근데 이 신용이라는 뭡니까? 이 신용이라는 거는 허상입니다. 허상. 실체가 없어요. 그냥 미래에 네가 일을 해서 이만큼 돈을 벌겠지. 아직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높으면 신용도가 높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금은 뭐죠? 실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체 기반의 달러 금본위제에서 허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신용으로 해서 허상으로 넘어가서 닉슨이 신용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달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발행을 할 수 있게. 그러면서 페트로 달러, 이제 석유를 달러로 구매하게. 그리고 세계에서 모든 무역은 달러로, 석유도 달러로. 이렇게 하면은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세계의 모든 나라는 달러를 구매해야 돼. 달러를 사야 돼요. 사야 돼.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달러가 있어야 뭐 석유도 사고 무역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가 되는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달러를 살 수밖에 없어. 이거 아니면 무역을 못해.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일을 해요. 일을 하면은 뭐가 나오죠? 자원이나 상품이 나와. 그럼 일을 한다는 건 뭐죠? 곧 노동력이야. 그러면 세계의 각 나라들의 노동력과 자원과 뭐 상품을 달러로 사는 거예요. 달러로. 근데 이 달러는 어디서 나오죠? 미국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한테서. 그러면 미국이 돈을 막 찍어냅니다. 미국이 돈을 찍어내요. 미국을 돈을 찍어서 야, 너희들 무역하고 석유 사고 싶지? 우리가 달러 찍어낼 테니까 이거 사. 그러면 세계의 각 나라들은 어떻게 한다? 일을 해. 자원도 캐고 상품도 만들어. 그런 다음에 미국의 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상품은 어디 가죠? 모든 자원, 상품 일로 가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끼리도 뭐 하겠지 무역. 근데 이제 달러 때문에 많이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근데 이 달러는 뭐다? 실체인가 허상인가? 허상으로 바뀌었죠. 한마디로 종이 쪼가리입니다. 실체를 기반으로 하는 찍어내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에 네가 돈을 이만큼 벌겠지. 신용, 허상, 실체가 없는 걸로 종이 쪼가리를 찍어내가지고 달러라는 세계의 모든 자원과 상품, 곧 노동력입니다. 이게 이걸 바꾸는 겁니다. 웃기죠? 자, 이게 착취 시스템인데, 그러면 이게 잘 유지가 되려면은 얘네들이 또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
달러를 줬잖아요, 지금. 달러를 줬어. 미국이 달러를 줬어. 미국이 달러를 줬다. 그러면은 달러를 다시 오게 만들어야 돼. 돈이라는 거는 한번 계속 나가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달러를 어떻게 회수를 하지? 어떻게 회수를 할까? 이제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미국 국채. 미국 국채.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 아니면 주식을 발행해. 뭐 미국 부동산. 이런 게 최고의 안전자산. 왜 다른 나라 국채, 다른 나라 주식, 다른 나라 부동산 사면 되잖아. 왜 미국 국채, 미국 주식, 미국 부동산 사야 돼? 미국은 돈을 찍어내니까 안 망하니까. 제일 안전하단 말이에요. 안전하다고. 그러면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뭐 어느 나라든 일을 했어. 일을 해가지고 이제 상품을 팔고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벌어들였죠. 벌어들인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해요. 이제 다시 상품을 만들려면 또 뭐 자원을 수입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고 돈이 남았어요. 여유 자금이 생겼어. 좀 순이익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가만히 놔둘 것인가? 아니죠. 최고의 안전 자산으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럼 미국 국채는 어디서 발행을 하느냐? 미국 국채는 그러니까 뭐의 담보냐? 미국 국민의 노동력. 세금이죠.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요. 이거를 담보로 미국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국채를 이제 미국이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막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달러로 다시 막 다른 나라한테 주고, 그러니까 상품을 사는 거죠.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또 안전 자산으로 이제 투자하게 하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 이런 것도 보면은 주식 세계의 모든 대기업 뭐 구글 이런 거 있죠. 애플 뭐 삼성 전부 다 그래. 그냥 대기업에 모든 대주주가 있어요. 대주주 최고주주가. 근데 모든 대기업의 최고주주가 미국 회사에 미국의 뭐 금융회사에 금융회사 자산. 그러니까 뭐야 블랙락 뱅가드 이제 저 뭐야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월가 새끼들이 세계의 모든 대기업을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식으로. 다 지들 거야. 그냥 돈놀이를 할 수 있어요. 막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얘네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월가놈들이. 웃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을 예로 들게. 지금 한국 되게 이상하죠? 언론 뭐 교수도 그렇고요. 전교조도 그렇고 교육 뭐 말해 뭐해 하여튼 정치인 다 매수하는 거야. 그냥 돈으로. 돈으로 이 월가놈들이
다 매수를 해가지고 모르게 해. 모르게. 누가 모르게? 일반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사실은 이렇게 노예가 된 상태라는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그리고 돈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다 월가가 조종을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정책을 조종하고 그게 IMF, WTO 뭐 이런 거였거든요. 등등등 다 장치가 있어요. 그 세계 경제 흐름을 조종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아까 그죠? 주식을 매수해 가지고 최대 주주가 돼 가지고 기업이 일을 하면 자기네들은 그냥 돈을 앉아서 벌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세계 각국의 뭐 이런 사람들 매수를 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또 장치가 또 있어. 뭐 이것만으로 되나? 또 있습니다. 자, 스위프트라는 게 있어요. 스위프트. 이게 뭐냐면 은행에 만약에 은행이 은행한테 돈을 보내려면은 야, 이번에 뭐 만약에 세무은행이 있다 쳐요. 네모은행이 있다 치고 야, 세무은행 이번에 네모은행한테 뭐 한 $10,000 보내 이랬어요. $10,000 보내. 이름 이게 메신저예요. 메신저. 얘가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요. 명령을 이 은행한테 야, 이렇게 보내. 이만치 여기에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혈관이 혈관. 그러니까 모든 은행과 은행을 연결하고 있어요. 연결. 은행끼리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징이 또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해갖고 촘촘히 은행과 은행끼리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얘가 없으면 안 돼. 은행들이 일이 안 돼. 근데 이 얘가 마음에 안 들면은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해. 이 은행을. 러시아 개겨? 지금 러시아 막 배제됐잖아요. 러우전 할 때. 그러니까 특정 국가를 퇴출시킬 수 있단 말이야. 배제시킨다고. 이 은행 체제에서 그냥 탁 튕가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잘못 보면 망할 수 있다. 러시아는 안 망했죠. 러시아는 자원이 많으니까. 근데 예외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거 이제 꽉 잡혀갖고 미국이 에헴 하면 이제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환율. 이 환율이라는 거는 보세요. 여기 아프리카가 있어. 아프리카는 왜 못 살까? 왜? 왜 못 살아요? 왜 후진국이야? 계속. 얘는 왜 잘 살아? 얘는 왜 잘 살아? 선진국이야. 이게 한율의 마법입니다. 만약에 지금 아프리카 뭐 만약에 이제 제가 환율은 잘 모르는데 자, 대한민국이라 칩시다. 대한민국에 지금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1435원이라 치고 1달러에 만약에 1달러에 10,000원이라 쳐보세요. 10,000원. 그러면 아니 아무리 이래도
얘는 1달러에 뭐 우리의 노동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품의 가치가 완전 똥값이 되는 거죠. 똥값. 그럼 1430원이다. 그나마 가치가 올라간 거죠. 우리가 태국 가가지고 밥을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이유랑 똑같은 겁니다. 다 환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아프리카를 거의 1달러에 뭐 10,000원 수준으로 똥값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이게 가치를, 환율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구리 이런 거 있잖아요. 철, 금, 뭐 다이아 열심히 일해가지고 캐도 이 환율 때문에 비싸게 못 파는 거예요. 헐값에 간다고, 헐값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나마 이제 한국은 얘네들에 비해서 이거에 비해서 돈의 가치가 높게 측정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구조적 환경. 그 환율은 뭐다? 착취 시스템. 그 다음에 가치의 왜곡 비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가, 노동력의 가치가 요 환율로 인해서 10,000원이 1달러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가치가. 왜곡된다고요. 참 불쌍하죠. 미국이 사악하죠. 이런 거 보면은. 자, 이게 환율의 정체입니다. 정체. 진짜 정체.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다시 미국 인구가 얼마죠? 미국 인구 3억. 미국 인구 3억이에요. 그러면 3억에 노동력 가치, 노동력 총량이라고 하죠. 총량이랑 가치가 지금 세계 인구, 그러면 얘 빼고 세계 인구 얼마에, 만약에 70억이라 치고 67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67억이랑 7억이 일하고 뭐 자원 캐고 하는 거랑 3억이 일하는 거랑 비율을 맞춰야 된단 말이야. 얘네들이 계속 착취를 하려면은. 그래서 환율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쏙쏙 빼먹으려고. 지들만 이제 편하게 돈 버는 거예요. 편하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시스템을. 요런 식으로 미국이 금융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은 좀 쉽게, 만약에 뭐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를 뭐 올린다. 금리 뭐 3%라 치고 금리를 올린다. 한국 하는이죠. 금리 이번에 올리나 안 올리나? 한국도 올려야 된다. 얘는 만약 3.5로 올린다. 그럼 한국도 올려야 된다. 뭐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미국이 안전자산이니까, 미국 국채가. 그럼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거야. 돈이 일로 빠진다고요. 그죠? 그런데
뭐 얘가 만약에 3%였어. 한국이 2.8이었어. 아니 더 높아야지. 뭐 3.2였어. 근데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 근데 얘가 3.5로 올린대. 그러면 한국보다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안전하고 금리도 더 높아. 이자도 더 많이 줘. 그러면 돈이 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돈이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한국도 따라서 올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번외고 하여튼 이런 개념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하고 미국이 공생관계거든요. 왜 공생관계인지 그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공이죠. 중공이랑 미국은 완전히 적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야. 공생관계라고. 공생관계. 이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을 다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